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플럭 파워가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월 16일 그리고 3월 17일 날 플럭 파워의 주가가 합쳐서 자그마치 17.91%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주식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플럭 파워의 SEC 공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말이죠. 2021년 3월 12일 날 회사 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KPMG LLP라는 회계법인과 상담을 한 결과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의 재무제표는 여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에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참고돼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will require a restatement of the prior period financial statement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회사와 감사부서에서는 문제가 있는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을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러한 결론까지 도달했는지 이유를 알아겠죠. 지금 보시는 여기 4가지 이유 중에서 이러한 이슈가 터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지막 부분인 A reclassification of the certain costs resulting in a decrease in operating expense, R&D expense, and a corresponding increase in cost of the revenue입니다. 제 영상을 보셨다면 operating expense, R&D, 그리고 cost of the revenue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텐데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바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재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영업비용인 operating expense는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R&D 비용도 줄어들어야 하고 원가 비용인 cost of the revenue는 증가가 되어서 새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플럭 파워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플럭 파워가 잘못 기재한 부분이 바로 여기 cost of the revenue, operating expense, 그리고 R&D 부분입니다. 플럭 파워는 여기 cost of the revenue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R&D 비용으로 산출을 시켰습니다. 그럼 왜 R&D 비용으로 넣었을까요? 왜냐면 cost of the revenue의 비용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인 이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 나오는 부분인 이 gross profit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원래 cost of the revenue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R&D에 배치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cost of the revenue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gross profit이 그거에 맞게 올라가면은 여기 보시는 gross margin 또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gross margin은 아까 보셨던 gross profit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지표인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원가 비용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며 많은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로도 사용이 됩니다. 2019년 2분기부터 그로스 마진율이 18%의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2019년에는 20%까지 마진율을 높였다가 갑자기 2020년 1분기에 마진율이 마이너스로 잡히고 2분기에는 플러스, 3분기엔 다시 마이너스로 잡혔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이 기업이 얼마나 원가 비용을 잘 관리 못해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펀더멘탈 또한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무제표가 수정돼서 나오면은 당연히 이러한 그로스 마진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R&D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대로 된 재무제표가 나온다면 당연히 줄어들겠고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R&D와 인건비를 포함한 내역이기 때문에 영업비용 또한 줄어들겠죠. 플러그 파워 입장에서는 애초에 cost of the revenue로 들어가는 비용을 R&D로 잡음으로써 gross profit도 상승을 하고요. gross margin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게다가 R&D 비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R&D에 투자되는 비용은 건전한 비용으로 바라봐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플럭 파워는 재무제표를 잘못 기입을 하면서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틀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2월 9일날 난 기사에 따르면 플럭 파워는 3,220만 주에 달하는 주식을 65달러에 오퍼링함으로써 2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클린테크 섹터에서 달하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였다고 합니다. 2월 9일경이니까 주식 가격이 바로 이때쯤이 되겠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미 잘못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가가 더 높은 상태였을 테니까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를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몇몇의 로펌에서는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샬 로펌이고요. 또 하나는 캐슬러 토파스 멜츠 앤 체크 로펌도 있네요. 이름이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브래거 이글 앤 스콰이어도 준비 중이고요. The Crane Law Firm도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플럭 파워에 다시 재진입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까요? 17%나 떨어졌기 때문에 제법 떨어진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플러그 파워는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흔하게 사용되는 P 멀티플로는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EV Sales Forward 기준으로 보면은 플러그는 자그마치 52.85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17%가 떨어졌는데도 52 멀티플이며 동종업계가 평균적으로 2 멀티플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플러그 파워가 매출액도 우상향을 해주고 매출액 성장률도 좋으며 gross profit, gross margin, EBITDA 그리고 net income까지 흑자 상태라면은 어쩌면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펀더멘탈은 안 좋았으며 예전에 올려드린 플러그 파워 영상에서도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매출액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존과 월마트의 계약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계약은 사실 굉장히 플러그 파워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계약이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플러그 파워가 만든 장비를 아마존과 월마트에게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조건으로 빌려가게끔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과 월마트의 워렌 옵션이 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는 2천만 개의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또한 2천만 개의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마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580만 주를 1.19달러에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플러그 파워랑 단지 계약을 해버린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50밀리언 달러를 플러그 파워에게 지불을 함으로써 플러그 파워의 720만 주를 1.19달러에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취득을 하게 되죠. 이게 꾸준히 반복이 돼서 아마존은 2천만 개에 달하는 플러그 파워의 주식을 평균적으로 13.81달러에 획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월마트 또한 2천만 개에 달하는 주식을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플러그 파워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매출액이 이렇게 50밀리언 달러씩 꾸준히 쌓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플러그 파워가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에게 돈을 주고요. 그들로 하여금 플러그 파워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맺게 된 자체가 플러그 파워가 얼마나 약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겉으로만 매출액을 내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일어나기 전까지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스톡 옵션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Q4 어닝콜을 보시면은 월마트와 아마존이 많은 주식을 굉장히 싼 가격에 행사할 수 있기에 최소 20배에서 30배 이상 오른 지금 아마존과 월마트는 플러그 파워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기 So it does change kind of the relationship a bit once that expires 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지금 이미 스톡 옵션을 통해서 굉장히 주식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아마존과 월마트가 플러그 파워의 주식을 팔지 않을 이유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플러그 파워의 회계 부정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펀더멘탈은 계속 문제가 있음을 재무제표에서 꾸준히 경고를 해온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재무제표가 좋지 않았는데 재무제표가 잘못 적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만이 아니라 플러그 파워가 얻은 매출액은 월마트와 아마존과의 스톡 옵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것입니다. 기업의 미래 전망이 유망할지언정 펀더멘탈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악재가 나올 때 굉장히 크게 주가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러그 파워의 멀티플은 50 이상으로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플러그 파워가 떨어져서 펀더멘탈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Very bearish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